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늘부터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남측과 북측의 경비 인력들이 사실상 무장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계 업무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군인들이 권총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결국은 판문점에서 경비를 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이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이 산림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연내 양묘장 10곳을 먼저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처럼 외풍과 역풍에도 흔들림 없이 정말 우리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이 아마도 내년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던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제목 이름이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 서명을 마친, 제가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비준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기존의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국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나갔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계속 야당 쪽에서는 보였는데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의 체결 비준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이 군사 합의서나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직접적으로 재정에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국회 비준사는 아니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설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들, 특히 야당은 그 뒤에 헌법 제60조를 거론을 하면서 조약에 관한 국회 동의 조항의 위반이라고 또 공세를 폈습니다.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지닌다고 하는 건데요. 군사 합의서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한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지닌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통령의 비준 행위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청와대는 다시 재반박을 했죠. 그 다음 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또 합의서는 조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대통령의 비준 또는 제가 행위는 이 군사 합의서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제가 행위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여야가 법적인 법적인 공방을 청와대와 야당 쪽에서는 법적인 공방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답답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평화에 대한 바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이번 비준행위는 어떤 이번 정부의 강력한 한반도 체제를 좀 더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가급적이면 국회가 동의를 하고 비준을 한다는 의미는 전 국민적인 어떤 동의와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더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됐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그런 게 남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의 어떤 여야 지금 공방, 어떤 정쟁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지금 부각이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네, 오늘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